왜? 저도 이빨 부러지면 이제 재밌겠다. 니가 쥐야? 다람쥐야? 자 보자. 어디 펴냐면 오늘은 여기 32페이지 펴세요. 33페이지. 33페이지야 돼? 알았어. 그래요? 야, 생물의 다양성은 종 다양성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유전적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까지 포함하는 거다. 그리고 유전적 다양성은 같은 종인데도 전부 다 형질이 틀리지. 사람마다 얼굴이 틀린 건 뭐야? 사람마다 다른 유전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형질이 다르게 발현이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근데 유전적 다양성이 높을수록 뭐가 높아? 종 다양성이 높아. 선생님 말했지? 무성생식은 자신과 닮은 개체만 만들어. 유전적으로 똑같은 한 종만 만든단 말이야. 근데 유성생식은 뭐야? 돌연변이라든지 유성생식의 생식세포의 무작위적 결합에 의해서 다양한 형질을 가진 자손이 생기지. 그러다 보니까 환경적인 유성생식이 유리해. 이렇게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 씌없는 바나나는 뭐야? 한 종만 만들지, 무성생식에 의해서. 그러니까 멸종될 염려가 있어. 근데 유성생식이 있는 씨 있는 야생 바나나는 유성생식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질의 자손이 생기기 때문에 환경적에 유리해서 멸종될 확률이 낮는 거야. 이해됐니? 그 다음 보자. 이제 두 번째 이제 뭘 보자? 종 다양성을 보자. 종 다양성. 종 다양성은 봐라. 종 다양성은 한 생태계에 일정한 지역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다양한 정도로서 일정 지역에 얼마나 많은 생물종이 살고 있고 얼마나 많은 생물종이 살고 있고 그리고 또 뭐냐면 얘들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얼마나 골고루 분포하냐. 이게 분포하느냐. 이것까지 포함하다. 생물종이 많은 것도 종다양성이지만 이 생물종들이 골고루 있는 것도 종다양성에 포함된다. 즉 봐라. 일정 지역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다양한 정도로서 일정 지역에 얼마나 많은 생물종이 얼마나 고르게 분포하고 살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그러면 서식하는 생물종의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각 생물종의 분포 비율이 균등할수록 밑줄 거의 종다양성은 서식하는 생물종의 수가 많을수록 그 각 생물종의 분포가 균등할수록 어떻다? 종다양성이 높다. 그리고 선생님 말했지? 중요한 말이야. 종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기가 어떻다? 쉽다. 왜? 자 봐라. 우리가 예를 들어볼게요. 선생님. 먹고 먹히는 먹이 관계가 있어요. 먹이 관계가 있는데 먹이 사슬이 있고 먹이 그물이 있어. 먹이 사슬은 간단한 거야. 근데 먹이 그물은 뭐야? 먹이 사슬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이게 복잡한 거야. 그럼 봐. 누가 이렇게 간단한 먹이 사슬이야. 풀을 누가 먹어? 메뚜기가 먹어. 메뚜기를 개구리가 잡아먹어. 개구리를 뱀이 잡아먹어. 이거는
사슬은 뭐야? 먹이 사슬이야. 근데 먹이 사슬이 얽히고 설켜갖고 복잡한 먹이 그물이 됐지. 그러면 여기서는 먹이 사슬에서는 야 종 다양성이 적지. 그래가지고 만약에 메뚜기 사라지지. 그럼 개구리도 없어져. 그리고 뱀도 없어져. 생태계 평행 유지가 힘들어. 근데 먹이 그물은 만약에 메뚜기가 사라졌어. 그러면 개구리는 다른 거 먹으면 다른 걸로 먹으면 얽히고 설쳤으니까. 즉 봐봐. 종 다양성이 뭐냐 클수록 이제 먹이 관계가 복잡해져. 먹이 그물이 되지. 그러니까 생태계 평행 유지하기가 어떻다? 쉽다. 이해됐지? 그 말이야. 정우 이해됐어 안 됐어? 정우야 딴 생각 좀 하지 마. 강훈이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럼 보자. 그래갖고 종 다양성 비교 별표 2개 해놔. 이거 시험에 잘 나온다. 자, 그림은 면적이 같은 두 지역 가나에 서식하는 식물종 AD를, 표는 두 지역에 서식하는 AD의 개체수를 나타낸 거다. 그러면 가는 봐라. A가 5개, B가 6개, C가 6개, D가 3개야. 총 개체수는 20개고 종수는 4개야. 그 다음 나는 A가 1개, B가 2개, C가 16개, D가 1개야. 그 총 개체수는 20여 종이야. 그럼 보자. 이랬을 때 가와 나 모두 서식하는 식물종은 4종이고 총 개체수는 20으로 갔다. 가는 각 식물종이 나에 비해서 고르게 분포하지만 나는 C의 분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즉, 야 누가 종 다양성이 더 높은 거야? 가하고 다 중에 나중에서 가가. 왜? 둘이 종수는 똑같고 개체수도 똑같지만 가는 골고루 분포하는데 나는 골고루 분포하는 게 아니야. 이해됐어? 그래서 종 다양성은 누가 높다? 가가 높다. 이해됐지? 그리고 옆에 봐라. 자, 종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는 생물종 수가 많고 각 생물종의 분포 비율이 균등하다. 지구에는 얼마나 많은 생물종이 있을까? 현재까지 알려진 생물종만 해도 190만 종에 이르고 아직 발견되지 않는 생물종까지 포함하면 약 1000만 종 이상일 걸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발견된 생물종으로는 곤충이 가장 많다. 이제 세 번째. 이제 뭐가 있어? 생태계 다양성이 있어. 생태계는 생물들이 살아가는 터전. 주로 환경이야, 환경. 자, 생태계 다양성은 일정 지역에 존재하는 생태계의 다양한 정도를 의미한다. 생태계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그 구성 요소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다양함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자, 환경에 따라 생태계는 여러 가지가 생긴다. 대륙과 해양의 분포, 위도, 기온, 강수량 등의 환경 차이로 인해 지구에는 열대우림, 갯벌, 습지, 산림, 초원, 사막, 호수, 강, 바다 등의 다양한 생태계가 존재한다. 갖고 자연적인 생태계가 있고 인공적으로 만든 거, 연못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것도 있고 큰 생태계, 바다, 바다라든지 강, 그리고 작은 생태계, 호수라든지 그런 거 있지. 그러면 생태계의 종류에 따라 환경이 다르므로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살아가는 생물 종류가 개체수도 다르다. 밑줄 그어요. 생태계 다양성이 높을수록 거기에 살고 있는 종 다양성하고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져. 생태계 다양성이 생물이 살아갈 환경이 많으면 종도 많이 있고 그리고 같은 종이라도 유전적으로 다양할 거야. 그러니까 생태계 다양성이 높으면 뭐라고 얘들아? 종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도 높다.
거기 선생님 운동을 한 10일을 계속 했더니 3kg 빠졌어. 지금 저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했거든. 갖고 오늘 재보니까 저번 주에 재보니까 1.8kg 빠졌고 이번 주에 오늘 재보니까 1.2kg 빠져갖고 더 3kg 빠졌어. 졸라 빡세게 운동했어. 그래서 하루도 안 쉬고 운동했고. 주말은 쉬었는데 주말에도 뭐는 했어? 주말에 저기 유산소 운동을 했어. 그리고 술도 줄여갖고. 그러니까 여기가 좀 굵어지는 느낌이야. 야, 강호도 운동 좀 해. 어? 운동하냐? 뭘 하냐? 뭐지? 그거? 그것도 좋아. 그래갖고 봐봐. 여러 가지 생태계 별표 한 개. 자, 열대우림, 갯벌, 습지가 있는데 밑줄 걸 열대우림이 강수량이 많고 온도가 높아서 종 다양성이 가장 높다. 응? 열대우림은 봐라. 강수량이 많고 기온이 높아 종 다양성이 가장 높다. 그리고 열대우림은 식물의 종류가 많으며 그 생물을 이용하는 동물이나 균류의 종류도 많기 때문에 갯벌과 습지는 육상 생태와 수 생태계를 잇는 완충지대므로 두 생태계의 자원을 모두 이용하는 생물종이 공존하므로 종 다양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갯벌과 습지는 육상 생태계와 수 생태계가 공존한단 말이야. 그러면 요 육상 생태계의 생물종도 있을 거고 수 생태계의 생물종이 있으니까 종 다양성이 높은 편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물의 다양성의 요소와 기능이 있다. 유전적 다양성을 종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종 다양성은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생물에게 다양한 서식지와 환경이 제공하므로 종 다양성과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진다. 봐라. 유전적 다양성이 높을수록 종 다양성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그리고 종 다양성은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그리고 생태계 평형이 생태계 다양성이 높으면 종 다양성하고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져. 고로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으며 모두 다 생물의 다양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해됐지? 서로 간에 영향을 준단 말이야. 넘겨. 34페이지. 자, 보자. 생물의 다양성의 중요성 보자. 왜 우리가 생물의 다양성을 유지해야 되냐? 생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뭔가를 제공해줘. 봐봐요. 생물의 다양성하고 첫 번째, 선생님 말했지 아까 전에. 생태계 평형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선생님 뭐라 했어? 종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기가 어떻다? 쉽다 그랬지. 즉 봐라. 생물은 저마다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며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므로 다양한 생물은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따라서 특종종이 사라져 생물의 다양성이 낮아지면 생태계 평형이 깨지기 쉽다. 즉 결과적으로는 생물의 다양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기가 쉽다. 선생님 여기서는 종 다양성만 포함하는 게 아니야. 생태계도 다양하지. 그러면 생물들도 다양하게 살 수 있어. 그래갖고 거기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기가 편하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리고 생물의 다양성이 뭘 제공해? 우리한테
다양성이 뭘 제공한다? 다양성하고 생물 자원. 야, 생물들이 우리에게 인간의 인간의 생활과 생산 활동에 이용되는 모든 자원을 우리는 생물 자원이다. 뭐라고? 자, 생물 자원은 뭐냐면 인간의 활동이나 생산 활동에 이용되는 모든 생물들을 생물 자원이라고. 뭐 유전자, 여기는 그 다음 또 뭐도 포함돼. 유전자, 생명체, 생태계도 포함돼. 하나의 생물 자원이라는 건 모든 생물은 그 생명 그 자체는 소중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물 자원을 제공한다. 그러면 생물 자원은 인간의 생활과 생산 활동에 이용되는 모든 생물 자원으로서 유전자, 생태계, 생명체, 생태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생물의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물 자원이 풍부하지. 그래갖고 우리 인간에게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생물의 다양성이 높을수록 더 많은 생물 자원을 우리한테 제공한단 말이야. 이해됐니? 네. 그리고 옆에 봐라. 생물의 다양성의 중요성. 자, 생물은 인간에게 다양한 자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후 안정, 환경 정화, 토양 보존과 자외선 차단 등에도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서 다양한 식물과 미생물은 오염물질을 흡수하고 분해하여 환경 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다양한 식물 뿌리는 토양의 침식을 방지하여 토양이 보존에 기여한다. 야, 나무가 산에 빽빽이 심어져 있으면 홍수가 나도 산사태가 안 나. 왜? 이 나무들이 흙을 잡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산사태가 안 일어나. 근데 민둥과 같은 데는 산사태가 잘 나지. 이해됐니? 그래가지고 첫 번째, 야, 생물 자원이 뭘 제공한다? 우리한테 의식주를 제공한다. 첫 번째 말할 생물 자원이 뭘 제공한다고 우리한테? 의식주, 입고 먹고 자는데 필요한 걸 제공한단 말이야. 의식주를 제공한다. 생물은 인간의 의식주에 필요한 각종 자원을 제공한다. 의복 재료는 목화는 면섬유, 양은 양목, 뉘에는 비단 등은 섬유의 원료를 제공하여 의복 재료로 이용된다. 식량 재료는 벼, 밀, 콩, 옥수수 등은 주식으로 이용되고 사과, 바나나, 배 등도 식량으로 이용된다. 주택 재료는 나무, 풀 등은 주택 재료로 사용된다. 근데 돌은 집 줄 때 쓰잖아. 근데 왜 돌은 생물 자원이 아니에요? 생명체가 아니잖아. 생명체가 아니잖아. 돌은 생명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생물 자원에 포함 안 시키는 거야. 이해됐지? 그 다음 두 번째, 뭣도 제공한다? 의약품의 원료를 제공한다. 자, 아스피린은 해열 진통제야. 근데 아스피린은 어디서 만드냐? 버드나무 껍질에 있는 살리실산과 식초에 있는 아세트산을 합쳐갖고 아세틸 살리실산으로 만든다. 그러다 보니까 봐라. 자, 버드나무 해열 진통제의 원료가 되는 버드나무 껍질, 해열 진통제의 원료가 되는 조팝나무, 심장병 치료제의 원료가 되는 다기탈리스, 항생제의 원료가 되는 푸른 곰팡이, 페니실린일제. 의약품의 원료제고 생물 자원을 이용하여 의약품을 만든다.
대부분의 의약품은 생물자원에서 찾아냈거나 생물자원을 활용하여 만든다. 그 다음 에너지 생산 및 산업용 재료 제공. 야, 생물자원이 에너지로 이용되지.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해? 바이오 에너지라고 해. 바이오 에너지, 바이오 에탄올 같은 에너지 생산에 이용되며 여러 산업 재료로 활용된다. 옆에 나왔다. 바이오 연료는 동식물이나 미생물이 생산한 유기물로부터 얻은 연료를 바이오 연료라고 한다. 갖고 뭐가 있어?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디젤, 바이오 가스 있어. 예? 바이오 가스는 뭐야? 야, 식물을 썩혀. 뭐 동식물을 썩혀. 그러면 메탄가스가 나오잖아. 그게 메탄가스를 이용하면 뭐 난방에 이용할 수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물자원은 사회적 심미적 가치를 제공한다. 다양한 생태계는 사람에게 휴식 장소, 여가 장소, 생태 관광 장소 등을 제공한다. 갖고 야, 첫 번째, 야, 이건 뭐야? 봐봐. 그 첫 번째 그림하고 두 번째 그림은 에너지 생산 및 산업용 재료로 제공되는 거야. 바이오 에탄올의 생산에 이용되는 옥수수, 여러 가지 식품 산업에 이용되는 효모.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림이 생태 관광 장소를 제공하는 생태계. 이거는 사회적 심리적 가치다. 35페이지 풀어봐. 빨리. 풀어보세요. 35페이지. 빨리 풀어봐.
뭐 하고 있어? 모르겠어. 아, 힘들어 죽겠다. 다리 지금 엄청 뜨겠다. 다 풀었어? 나는 다, 널 풀었어? 네. 빨리 풀어. 뭐 하고 있어, 이 새끼야. 멍 때리고 있어. 응? 야, 너 안 먹어? 다 먹었겠다, 임마. 일단 집 가져가서 먹어도 되겠죠? 이미 이렇게 쭉 까먹었는데? 응? 안에는 아직 안 깠는데 이렇게 쭉 까먹었는데 집 가서 먹어도 되겠죠? 몰라, 나. 집 가서 올려 먹으면 되죠 뭐. 이렇게 해. 아이씨. 자, 보자. 자, 1번에 유전적 다양성, 2번에 종 다양성, 3번에 생태계 다양성, 4번에 높을수록, 그 다음 5번에 생물자원, 1번에 가 생태계 다양성, 나 종 다양성, 다 유전적 다양성, 2번에 생유종, 그 다음 3번에 공X, 공X, 그 다음 4번에 가는 5종, 나는 4종, 그 다음 2번에 표는 각 생물종의 개체수와 총개체수를 쓰시오. 가는 자 2, 4, 1, 3, 3 그래가지고 13개, 나는 1, 5, 빵, 2, 5 13개, 그 다음 3번에 가 5번에 X, 00, X야. 이해됐지? 넘겨. 자, 이제 생물의 다양성. 이게 요새 감소하고 있다, 최근에. 누구 탓이야? 다 인간의 탓이야. 그래갖고 이 생물의 다양성 감소와 이걸 이제 생물의 다양성이 줄어드니까 이걸 줄어드는 걸 방지해가지고 보존을 해야 된다는 거야. 생물의 다양성 감소 오니까 보존이 있다. 자, 옆으로 해봐봐. 옆에 보충 좀 해봐봐. 생물의 다양성의 감소 원인, 서식지 파괴가 생물의 다양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고, 서식지가 파괴되면 그 서식지에 살던 생물의 80%가 영향받는다. 그래갖고 생물의 다양성 감소 원인의 첫 번째 가장 큰 요인이 서식지 파괴고, 그 다음이 외래종의 도입이야. 그 다음 세 번째가 환경오염, 그 다음 네 번째가 남해, 다섯 번째가 질병이야. 자, 첫 번째가 뭐라고? 생물의 다양성 감소 원인의 첫 번째가 서식지 파괴하고 서식지 단편화다. 첫 번째가 뭐라고? 서식지 파괴하고 서식지 단편화가 있다. 서식지 파괴 및 서식지 단편화가 있다. 한번 봐봐. 첫 번째 봐봐. 서식지 파괴는 생물의 다양성의 감소 원인은 최근에 생물의 다양성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데 주요 원인은 누구야? 성어야, 성어. 인간의 활동과 관련이 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서식지 파괴 및 단편화가 있어. 서식지 파괴는 뭐냐? 야, 습지가 있었어. 근데 여기를 메워버렸어. 그리고 거기다가 아파트를 지었어. 그러니까 맹꽁이가 없어져. 서식지 파괴지. 근데 야, 고속도로를 내려고 산을 갔다가 빵 가운데를 갖다가 뚫어버린 거야. 뚫어버린 거야. 그러면 여기가 이쪽하고 이쪽으로 산이 나뉘지. 이게 서식지 단편화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원래 산이 이렇게 있었는데 고속도로 뚫으려고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야. 이렇게 만들어. 그러면 서식지를 단편화해버린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서식지 파괴 및 단편화가 생물의 다양성의 감소 원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이다. 자, 첫 번째 서식지 파괴는 산림의 벌채, 습지의 매립 등으로 서식지가 파괴되어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어 생물의 다양성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 그리고 서식지 단편화는 도로 건설, 주택개발 등으로 대규모 서식지가 소규모로 분할되는 걸 말한다. 서식지가 분할되면 서식지의 면적이 감소하고 생물종의 이동을 제한하여 고립시키므로 멸종의 위험이 있다. 자, 도로 건설로 서식지가 분할되지. 그러면 야생동물이 도로를 건너다가 자동차에 치여 죽는 로드킬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선생님이 이제 몇 년 전에는 자, 제기형을 타고 오면 개나 고양이 막 치워주는 거 많이 봤어요. 근데 요새는 안 보이더라 잘. 그리고 고라니 같은 것도 등장하고. 고라니 알지? 이 새끼 악질인 새끼. 봐봐. 그리고 자, 서식지가 단편화되면 서식지의 총 면적은 감소한다. 그리고 서식지가 단편화되면 가장자리 면적은 넓어지고 중앙 면적은 좁아진다. 서식지의 가장자리에 사는 생물종보다 중앙에 사는 생물종이 더 큰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서식지가 단절되면 생물종의 이동을 제한하여 고립시키기 때문에 그 지역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개체수가 감소하여 멸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해됐니? 그럼 보자. 자, 그래가지고 불법 포획하고 남획이 있다. 야, 보호 동식물을 그러니까 뭐냐면 서식지가 단편화되지. 그러면 중앙 면적은 어떻게 돼? 감소해. 양 끝에 가장자리 면적은 증가해. 그래가지고 자, 어디 서식지의 가장자리에 사는 생물종보다 중앙에 사는 생물종이 어떻게 돼? 더 큰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서식지가 단절되면 생물종의 이동이 제한되어 고립시키기 때문에 그 지역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개체수가 감소하여 멸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 있어? 불법 포획하고 남획이 있어. 불법 포획하고 남획이. 포획은 뭐냐? 야, 천연기념물이야. 그러면 법적으로 못 잡아. 그러니까 법을 어기면서 잡아버리는 걸 불법 포획이라고 해. 근데 남획은 야생동물이야. 잡아도 돼. 근데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씨를 말려버리는 게 뭐야? 남획이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고래도 거의 멸종되기를 위기에 처했었지. 왜? 일본이라는 나라가 포경선을 졸라 많이 해가지고 고래를 많이 잡았어. 그래가지고 시가 말릴 뻔했어요. 자, 보호동식물을 불법 포획하거나 야생동물을 남획하면 해당 생물종의 개체수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멸종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호동물을 불법적으로 잡는 걸 불법 포획이라고 해요. 그리고 야생동물 잡아도 돼. 근데 너무 많이 잡아버린 걸 뭐라고 한다고? 남획이라고 해.
그러면 해당 동물 중에 생물 중에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멸종될 수 있다. 특정 생물종의 멸종은 생태계 먹이관계에도 영향을 주어 생물의 다양성을 감소시킨다. 우리나라의 산림에 살던 호랑이, 곰, 여우 등의 대형 포유류는 무분별한 사냥으로 멸종위기에 처해하였고 일부는 멸종했지. 우리나라에 호랑이 없어. 또 누구야?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이 지네들이 있잖아. 호피 무늬로 그거 만든다고 해갖고 다 싸그리 다 잡아. 그리고 우리나라에 곰도 멸종됐어. 그러다가 반달 가슴곰이 있어. 걔를 인공으로 수정해갖고 배양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기른 다음에 지리산에다 풀었단 말이야. 그 지리산 가보면 팻말에 있어. 곰 조심. 진짜. 걔들은 다 산책집 집어넣어놨어. 어디로 움직이는지 다 관찰하고 있단 말이야. 이게 이해됐니? 좀만 쉬어? 얘들아. 쉬어.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보자. 또 뭐가 있냐? 이제 그리고 불법 포획 및 남획이 있어. 그 다음 외래 생물종의 외래 생물의 유입이 있어. 자, 외래 생물은 뭐냐? 자, 옆에 봐라. 외래 생물은 원래 살고 있던 서식지에서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유입된 생물을 말한다. 대부분의 외래 생물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지만 외래 생물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면 천적이 없어 대량으로 번식하면서 토종 생물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 위협하여 생물의 다양성을 감소시킨다. 자, 세 번째 생물의 다양성의 감소 원인의 세 번째가 뭐냐? 외래 생물종의 유입이야. 외래 생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대량으로 번식하면 토종 생물의 서식지를 차지하여 생존을 위협하고 먹이 관계에 변화를 일으켜 생태계 평형을 깨뜨린다. 뉴트리아, 가시박, 블루길이 있어. 뉴트리아는 원래 뭐 하려고 데려왔어? 먹으려고. 아니. 이 모피 있잖아. 모피 하려고 데려왔는데 이 농장주가 돈이 안 되니까 그냥 걔들 방치해 버렸어. 그러니까 얘들이 몰래 새어나가고 낙동강 주변에 이 새끼가 잡식성이거든. 설출인데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네. 그래갖고 어떤 아저씨가 이 뉴트리아 한 마리 잡아오면 2만 원 준다 했더니 덫을 엄청 많이 설치해가지고 10,000마리 잡았대. 10,000마리 잡아버렸대. 그래갖고 야 10,000마리 잡으면 한 마리에 2만 원이면 2억 버는 거지. 그리고 가시박은 자 뉴트리아는 몸집이 크고 번식력이 좋으며 잡식성으로 토종 생물을 갖다가 먹어치우지만 마땅한 천적이 없어갖고 많이 번성했다. 그리고 가시박은 봐라. 덩굴식물로 넓은 잎이 주변에 다른 식물을 뒤덮어 성장을 방해한다. 블루길은 북아메리카에서 들어온 외래 생물로 어린 물고기와 알 등을 탁 치는 대로 잡아먹는다. 그리고 환경오염은 이제 마지막으로 환경오염이 있어. 생물의 다양성 감소에. 생물의 다양성 감소의 원인에 4가지가 있다. 야, 정우야, 뭐라고? 첫 번째, 서식지 파괴 및 서식지 단편화. 두 번째, 불법 포획과 불법 남획. 세 번째, 외래 생물의 유입. 네 번째, 환경오염이 있어. 환경오염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산성비는 하천, 호수, 토양을 산소화시키고 강이나 바다에서 유입된 화학물질과 중금속은 수중생물에게 피해를 준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렇게 생물의 다양성이 감소하니까 우리가 생물의 다양성을 다시 늘려야 되겠지. 그래갖고 생물의 다양성 보존을 위한 노력을 해야 돼. 자,
와, 보자. 사회적 국가적 노력이 있고 국제적 노력이 있는데 개인적 노력은 뭐야? 너희들이 뭐 잘해야 된다? 분리수거 잘해야 돼. 봐봐.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원을 재활용하고 친환경 제품을 사용한다. 그러기 위해서 또 분리수거도 잘해야 돼. 그래갖고 건전지는 따로 보고 종이 다 분리수거 잘해야 돼. 그리고 생물의 다양성의 중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홍보 활동에 참여한다. 그리고 생물의 다양성 보존을 위한 사회적 국가적 노력은 도로 건설 등으로 단편한 데 서식지를 연결하는 생태 통로를 설치한다. 요새는 위로 애들이 지나갈 수 있게 생태 통로를 설치하고 생물의 다양성 관련 법을 제정하고 생물의 다양성이 높은 지역은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야생 생물과 그 서식지를 보호한다. 그리고 멸종 위기종에 처한 종을 복원하고 관리한다. 검역 등을 강화하여 외래 생물이 불법적으로 유입되는 걸 막고 외래 생물의 도입이 하기 전에 외래 생물종이 기존 생태계에 주는 영향을 철저히 검증한다. 그리고 환경 오염 및 기후 변화 해결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시행한다. 야, 아까 전에 멸종 위기종에 처한 종을 복원하고 관리한다. 아까 전에 우리나라에 곰이 사라졌다 했지. 반달가 성곰을 인공 수정해갖고 배해갖고 애들 개체수를 늘려가지고 우리나라에 퍼뜨렸잖아. 지리산에 방사를 했잖아. 이런 거 있고 그 다음 봐봐 얘들아. 또 검역 야 요새 너는 취미가 도마뱀 기르는 놈들 있잖아. 희한한 놈들 많아요. 요새는 그 있잖아. 이 어항같이 만들어갖고 거기서 식물들 기르고 그런 놈들이 있어. 갖고 저기 영현초등학교 앞에 무슨 샵이 있어. 그게 샵이 있는데 나는 그런 새끼들이 이해가 안 돼. 뱀 기르고 외화동으로 뱀 기르고 징그럽잖아. 키우는데. 근데 그런 애들이 있잖아. 호기심이 다지. 그럼 그걸 버려버려. 그러면 얘들은 입양 같은 게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어디로 가? 충북에 있는 충청도에 있는 국립생태원이 있어. 거기서 다 한단 말이야. 개나 고양이는 입양이 되잖아. 근데 애들은 입양이 안 돼, 법적으로. 이해됐어? 그리고 이제 국제적인 노력은 생물의 다양성에 관한 국제협약을 체결한다. 생물의 다양성 협약은 람사르 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이동성 야생 동물 보호 협약, 생물의 다양성에 대한 국제협약은 바로 옆에. 생물의 다양성 협약은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물의 다양성 요소를 이용하여 유전자 자원으로 이용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람사르 협약이 있는데 이거는 물새 서식처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이야. 우리나라에 고창, 운곡습지, 창녕, 오포들이 있다. 밑에 풀어봐. 37.
들어온다. 주문 좀. 선생님, 응? 제 산화 화면 늘 예습을 했거든요. 거기 뭐 산소 말고 다른 애들도 산화 화면이 또 있어요. 그렇지. 궁금해서요. 오씨, 이게 생각 왜 이러네. 하나 먼저 말씀해야지. 자, 보자. 자, 보자. 네. 그러면 자, 1번에 서식지, 외래생물, 그 다음 멸종위기종, 1번에 X0, X0, 2번에 뭐냐, 외래생물, 그 다음에 3번에 생태통로, 4번에 생물의 다양성 협약. 이해됐니? 네. 그 다음 38부터 41까지를 풀어오고 이제 보자. 어디를 폈냐면 이제 드디어 산화환원이다. 이 산화환원은 니들이 안 배우게 개념이야. 어려우니까 잘 들어. 그래갖고 모르고 있으면 말을 해. 자, 그럼 보자. 자, 보자. 네. 정말 아이. 유명만도 모르겠어. 보면 자, 산화환원을 보기 전에 뭘 보자. 얘들아, 반응에는 물리 반응하고 뭐가 있다? 화학 반응이 있어. 물리 반응하고 화학 반응이 있는데 물리 반응은 뭐냐? 물리 반응은 뭐야? 자, 원자별이 물질이 있는 가장 작은 입자가 뭐야? 원자야. 원자가 두 개 이상이 모여갖고 분자가 되죠. 그리고 분자가 모여서 원소가 된다고 말을 못하는데 분자보다 원소가 더 커. 그리고 원소가 모여서 물질이 되는 거야. 근데 이때 물리 반응은 원자별이 그대로예요.
원자별이 그대로야. 그리고 원자가 모여서 분자가 되는데 분자 구조도 그대로야. 즉, 야, 물 분자가 야, 얼음이 야,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면 물, 수증기 뭐 이런 식으로 얼음으로 변한단 말이야. 물 분자 자체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분자 간의 배열만 바뀌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분자서부터 성질을 가는데 성질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성질이 그대로야. 성질이 그대로야. 어? 그러면 이런 게 뭐 있냐? 모양이나 상태의 변화. 내가 스티로폼을 찌그렀어. 그러면 스티로폼이 다른 걸로 변해? 아니지. 유리컵이 깨졌어. 그러면 유리가 다른 물질로 변해? 아니지. 그대로 유리지. 모양하고 상태 변하는 거야. 변할 때 물리 반응이라고 해. 화학 반응은 뭐야? 자, 원자별이 변해. 그리고 분자 구조가 변해. 완전히 새로운 물질이 돼. 그러다 보니까 분자 구조가 변하기 때문에 성질이 변해버려. 완전히 새로운 물질이다. 뭐 있어? 이 화학 변화의 얘가 산화만. 그래서 우리가 산화만 배워. 그 다음 중화반. 산과 염기가 만나가지고 중성이 물이 되는 거.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중화반응까지는 배우는 거야. 근데 또 뭐가 있냐? 앙금 생성이 있어. 앙금은 고체인데 물에 녹지 않고 가라앉는 물질이야. 이거는 안 배워.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그럼 보자. 그래서 우리가 산화론하고 중화반응을 배우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 첫 번째 보자. 자연과 인류의 역사의 변화를 가져온 화학 반응 보자. 자연과 인류의 역사의 변화를 가져온 화학 반응 보자. 첫 번째가 뭐야? 자연과 인류의 역사의 변화를 가져온 화학 반응이 첫 번째가 광합성이다. 자, 광합성은 뭐야? 말 그대로 식물의 엽록체에서 자, 물과 이산화탄소를 제외로 뭘 흡수해? 비대에너지를 흡수해. 가지고 유기물인 포도당과 식물의 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만드는 과정. 자, 물과 이산화탄소, 무기물을 가지고 비대에너지를 흡수해갖고 유기물이 포도당을 만드는 거야. 근데 이걸 최초로 한 놈이 누구야? 최초로 한 놈은 누구야? 남세균이야, 남세균. 그러니까 자, 최초의 생명체는 어디에 생겼다? 바다에 생겼어. 왜? 오존층이 없어. 원시지구. 그러다 보니까 자외선이 그대로 내려쬐니까 밖에 나가면 뒤져. 그러니까 물은 자외선을 차단해. 원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물속에서 최초의 생명체인 남세균, 단세포 원핵생물이 생겼어. 그 다음에 단세포 진핵생물로 진화해. 그 다음 다세포 진핵생물로 진화해. 근데 남세균이 이 단세포 원핵생물이야. 이게 최초에 생긴 생명체야. 가지고 이것들이 바위에 태정물이 침착돼가지고 생긴 화석이 있지. 그러니까 화석이 뭐야? 스트로마톨라이트야. 성카브리아 시대는 화석이 거의 없었어. 남세균이 바위에 침착된 스트로마톨라이트하고 호주의 에이디아카라 언덕에 해파리나 해면동물이 해가지고 생긴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성이 있어. 어? 두 개밖에 없어. 그럼 봐라. 자, 옆에 봐라. 자, 광합성은 식물의 엽록체에서 비대너지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와 물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반응이다. 옆에 보면 야, 남세균은 사이노박테리아라고 하며 지구에서 광합성으로 산소를 생성하여 시작한 최초의 생물로 알려져 있다. 야, 남세균의 퇴적물을 스트로마 톨라이트라고 한다. 그러면 이 광합성이 미치는 영향이 있었어. 광합성이 자연의 역사에 미치는 영향.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얘들아. 산소 때문에. 야, 그 전까지는 남세균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뭐가 없었어? 산소가 없었어. 근데 광합성 세균이 남세균이 등장하면서 산소가 만들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자연이 변했단 말이야. 자, 봐봐. 첫 번째, 봐라. 뭐? 자, 야, 원시바다에 최초의 광합성하는 남세균이 출하면서 뭐가 생겼다? 광합성을 하니까 뭐가 생겼다? 산소를 발생했다. 산소를 발생했어. 그 전까지는 원시 지구에 산소가 없었어. 이해됐어? 주식이 왜 그렇게 없냐? 순정이가 자꾸 감겨가지고 아, 때리고 싶어가지고. 야, 그래가지고 이제 남세균이 산소를 발생시켰지. 그래갖고 우선 어디 먼저 포화시킨다? 바다 먼저 포화시켜. 그다음 바다를 다 포화시키면 이게 이제 대기 중에 나가는 거야. 그래갖고 바닷속에 산소는 바닷속에 녹아있던 철과 반응하여 뭘 형성했다? 산화철을 형성했어. 그러다 보니까 야, 옆에 봐봐. 호상 철광층이 있어. 호상은 뭐야? 산소하고 결합한 산화철이 있는 거야. 바닷속에 산소와 철이온이 반응하여 만들어진 산화철이 퇴적되어서 형성된 지층이야. 산화철이 풍부한 층과 산화철이 고갈된 층이 반백되어서 나타난다. 즉 이게 이 호상 철광층을 갖다가 연대 분석을 해봤다. 그러니까 35억 년이야. 35억 년 전에 35억 년 전쯤에 최초의 생명체인 남세균이 출현해가지고 그때 산소가 만들어졌구나 알 수 있단 말이야. 네? 호상 철광층에 철광층이 35억 년 전에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남세균이 35억 년 전에 출현했구나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산화철을 형성했고 산소는 바닷속에 철과 충분히 반응한 다음 대기 중으로 방출됐지. 그리고 이제 대기 중으로 방출되면서 대기 속에 산소의 농도가 높아졌어. 이해되니? 산소의 농도가 높아졌다. 그 다음 보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이제 대기 중에 산소가 방출되니까 대기 중에 산소가 많아졌어. 그리고 산소와는 생명체가 출현했어. 그 전까지는 전부 다 무산소 호흡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산소 호흡으로 갈아탔을까? 산소 호흡이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무산소 호흡은 20줄밖에 못 만든다면 똑같은 양으로 산소 호흡은 한 60줄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산소 호흡이 무산소에서 뭘로 갈아탄 거야? 산소 호흡으로 갈아탄 거야. 산소 호흡하는 생명체가 출현했고 대기 중에 뭐가 형성됐어? 오존이 형성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오존층이 형성됐어. 오존층이 어떤 역할을 하냐? 자외선을 막아준다. 봐봐, 오존은 어떻게 생기냐면, 자, O2 산소 분자가 자외선을 흡수하면 산소 원자로 돼요. 그리고 이 산소 분자하고 산소 원자하고 결합하면 O3 오존이 돼요. 이해됐니? 옆에 나왔다. 오존의 생성과 오존층 봐봐. 봐봐. 대기 중에 산소 분자가 자외선을 흡수하여 산소 원자로 분해되고, 이 산소 원자가 산소 분자와 결합하여 O3인 오존을 생성한다. 성층권의 오존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공기층을 오존층이라고 한다. 그럼 오존층이 뭘 흡수해?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해. 그러면 야, 밖에 나가려는데 자외선 때문에 생물들이 밖으로 못 나갔지. 나가면 뒤지니까. 근데 이제 오존층이 자외선을 차단해버리니까 드디어 육상 생물이 출현해. 이해되니? 봐라. 자, 오존층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유해한 자외선을 흡수하면서 생물이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가게 되었다. 즉, 광합성이 자연의 역사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첫 번째, 원시 바다에 광합성을 하는 남색이 출현했어. 그러다 보니까 얘가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를 발생시켰어. 그리고 우선 얘가 두 번째, 얘가 바다 먼저 포화시켰어. 그러다 보니까 바다 속에 녹아있던 철과 철이온하고 결합하면서 산화철이 형성됐어. 그리고 이제 산화철을 다 만드니까 얘가 이제 대기 중으로 방출이 됐어. 그리고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높아졌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 번째, 이제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높아지니까 산소호흡하는 생명체가 출현했어. 왜? 산소호흡이 더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 이제 대기 중에 산소의 농도가 높아지니까 오존층이 형성됐어. 그리고 네 번째, 오존층이 형성되니까 오존층이 유해한 자외선을 흡수했어. 갖고 자외선을 차단해 주니까 드디어 육상생물이 출현한다. 이해됐니? 그리고 이 광합성하고 반대가 뭐야? 세포호흡이다. 광합성하고 반대가 뭐야? 세포호흡이야. 우리는 몸을 이루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가 뭐냐? 세포란 말이야. 세포가 먹고 살아야지 우리 몸도 먹고 산단 말이야. 그러면 세포호흡은 뭐냐? 광합성의 역반응이야. 세포호흡은 완전 반대다. 영양소를 뭘 이용해서? 산소를 이용해서 미토콘드리아에서 물과 이산화탄소, 그리고 열과 빛이 나고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가 생긴다. 이 에너지 가지고 우리 생명활동에 이용하는 거야. 이해됐어? 자, 세포호흡은 뭐라고 적용됐냐? 자, 봐봐. 생물의 세포에서 포도당과 산소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가 우리 생산되면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반응이다. 세포호흡은 광합성과 함께 자연과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화학 반응이며, 둘 다 누가 관여한다? 산소가 관여한다. 세포호흡과 광합성이 우리 인류의 자연의 역사를 바꾼 화학 반응인데, 둘 다 뭐가 관여한다? 산소가 관여한다.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냐? 인류와 자연과 인류의 역사를 변화를 가져온 화학 반응에 화석연료 연소가 있다. 화석연료 연소가 있다. 화석연료 연소를 봐라. 첫 번째 봐라. 자, 화석연료 연소는, 화석연료라는 게 뭐야? 지질시대 생물이 무처하니 그래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에 열과 압력을 받아서 생기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우리는 뭐라 그래? 화석연료라고 그래. 야, 석유하고 천연가스는 같이 나와. 보통 미생물들이 퇴적돼가지고 오랜 시간 열과 압력을 받으면 뭐야? 석유하고 천연가스가 되는데 천연가스가 먼저 나와. 그 다음에 석유가 나와. 그리고 야, 고사리 같은 게 양치식물이 지질시대에 묻혀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열과 압력을 받아. 그러면 그게 뭐가 된다? 석탄이 됩니다. 이해됐어? 다음 이제 이 화석연료를 연소시키지. 근데 화석연료는 얘들아 뭘로 돼 있어? 탄소하고 수소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산소하고 반응해서 당연히 연소 상동물로 이산화탄소하고 뭐가 생긴다? 물이 생긴다. 열과 빛이 난다. 이 열을 이용해서 우리가 난방이라든지 그냥 음식을 데펴 먹는 거지. 이해됐어? 그럼 보자. 자, 보자. 화석연료의 연소는 화석연료가 공기 중에 산소와 빠르게 반응하여 연소할 때 반응물은 화석연료하고 산소고 생성물은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생성하면서 많은 양의 열에너지를 방출한다. 화석연료가 연소가 인류의 역사에 미치는 영향 봐봐. 인류는 연소 반응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와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추위와 어둠을 극복했으며 이 열 가지고 열과 빛을 가지고 그 다음 음식물을 익혀 먹을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 석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증기기관과 증기기관차의 발명은 산업혁명이 일어나는데 큰 영향을 줬다. 이해됐지? 그 다음 세 번째 뭐가 있었고 철의 절임이 있어. 금속들은 공기 중에서 누구하고 반응하냐? 산소하고 물하고 반응해갖고 산화물 형태로 존재해. 순수한 금속으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순수한 금속을 얻기 위해서는 용광로에 녹이는 무슨 과정이 필요하다? 재련의 과정이 필요해. 야, 금속들은 그래. 산화되니까 용광로에 녹여가지고 순수한 금속을 얻는 재련의 과정이 필요해. 근데 비금속은 산화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대로 갖다 써. 이해됐지? 그럼 보자. 세 번째 철의 절임이 있어. 보통 일반적으로 얘가 철은 무슨 형태로 존재한다? 산화철. 적철석인 Fe2O3로 존재해. 그러면 순수한 금속을 얻으려면 이 산소를 뜯어내야 돼. 그러면 이때 필요한 게 뭐야? 일산화탄소야. 야, 이 탄소가 타는데 산소 공급이 충분해. 그러면 완전 연소되면서 이산화탄소가 생겨. 근데 탄소가 타는데 연소하는데 산소 공급이 불충분해. 그러면 불완전 연소되면서 뭐가 생긴다? 일산화탄소가 돼. 일산화탄소는 뭐가 되고 싶어요? 이산화탄소가 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화재 발생했을 때 10명 중에 9명은 거의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죽는다. 얘가 소리 없는 암살자야. 무생무치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연탄가스에 중독된다 그러지. 그러면 이 새끼가 연탄가스를 맞으면 일산화탄소를 마시거든. 그러면 얘가 내려가는 산소를 빼앗아 먹어. 그래갖고 지가 이산화탄소가 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마시면 바보가 되고 뇌세포가 파괴되니까 바보가 되고 많이 마시면 뒤지는 거야. 그러면 일산화탄소가 3개가 필요해. 왜? 산소 3개 떼어내야 되니까. 그러면 얘가 2Fe가 되고 3CO2가 되면서 이렇게 순수한 철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다. 이해됐지? 철의 절에는 산화철에서 산소를 제거하여 순수한 철을 얻는 과정이다. 산화철과 일산화탄소가 반응해서 철과 이산화탄소가 된다. 자, 철의 재련이 필요한 까닭. 까닭은 뭐야? 선생님 말했지. 자연에서 철은 순수한 금속으로 못 존재한다 했지. 누구하고 반응? 산소하고 물하고 반응하여 특히나 산소와 결합하여 존재하므로
그대로 사용하기 어렵다. 그리고 철은 매장량이 많으며 단단하고 비교적 쉽게 가공할 수 있다. 그래갖고 옆에 자, 금속들은 공기 중에서 뭘로 존재한다? 순수한 금속으로 못 존재하고 뭘로 존재한다? 옆에 산화물로 존재한다. 산소와 결합하여 형성된 물질을 산화물이라고 하는데 산화철 3는 철의 산화물이다. 그리고 자, 철의 재련이 인류의 역사에 미친 영향 봐봐. 재련된 철로 무기, 농기구를 만들어 사용하면서 철을 본격적으로 이용하는 철기 시대를 열었으면서 인류 문명이 발달하였다. 그러면 자연과 인류의 역사를 바꾼 화학 반응의 공통점은 봐라. 광합성, 세포, 화석연료의 연소, 철의 재련은 줄고 모두 뭐가 관여하는? 산소가 관여하는 산화하는 반응이다. 어? 야, 광합성, 세포, 철의 재련, 화석연료 연소 모두 산소가 관여하는 산화하는 반응이다. 옆에 산소의 특징 봐. 산소의 특징은 산소는 지구 대기의 21%를 차지하여 대기에서 두 번째로 풍부한 기체다. 산소는 다른 물질과 반응을 잘하는 성질이 있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에 관여하고 금속은 자연에서 대부분 산소와 결합한 형태로 존재한다. 그럼 보자. 자, 보자. 이제 산화하는 반응이다. 화학 반응 중에 대표적인 산화하는 반응이다. 산화하는 반응 봐라. 반드시 옆에다 써놔. 얘는 동시에 일어난다. 동시에 일어난다. 동시에 일어난다. 하나만 나타나는 건 아니야. 산화가 나타나면 한 물질은 산화되면 다른 물질은 환원되는 거야. 그럼 보자. 이 산화환원의 정의가 있어. 정의라는 게 원래는 4가지가 있는데 우리 고1에서는 3가지만 배운다. 고2에서 산화수란 4번째 가장 넓은 범위를 정의할 수 있는 산화환원을 정의하는 정의를 배운다. 그러면 첫 번째 봐봐. 뭐가 있냐? 산소에 의해서 산화환원을 정의할 수 있어. 그 다음 수소에 의해서 산화환원을 정의할 수 있어. 그 다음 세 번째 전자에 의해서 산화환원을 정의할 수 있어. 자, 첫 번째 봐라. 산소는 자, 산소를 얻으면 산화, 잃으면 환원. 자, 산화환원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지. 한 놈이 산소를 잃어. 그러면 다른 놈이 그 산소를 빼앗아 갖고 자기는 산소를 얻는 거야. 산화는 동시에 일어나. 한 놈이 잃지, 한 놈은 얻어. 근데 수소나 전자는 반대다. 수소나 전자를 잃으면 산화. 잃으면 산화. 얻으면 하는 이해됐어? 그러면 봐. 이때 산소 2개를 잃지. 하나가. 그러면 야, 다른 놈은 산소 2개를 얻어. 잃은 산소수하고 얻은 산소수하고 어떻다? 똑같아. 한 놈이 전자를 하나 잃어. 그러면 다른 놈은 전자를 얻어. 하나. 봐. 잃은 전자수하고 얻은 전자수하고 어떻다? 똑같다. 그리고 자, 산소에 의한 산화는 한계가 있어. 그거보다 더 넓게 산화를 정의한 놈이 전자야. 전자가 산소보다는 더 넓은 범위의 산화를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얘들아, 자기 자신이 산화되지 남을 환원시켜.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은 산화되지 산소를 얻지. 그러면 남의 산소를 빼앗아 갖고 남을 환원시켜. 그래서 산화되는 놈은 환원성, 환원력, 환원제다.
다른 놈을 산화시켜. 그래서 산화성, 산화력, 산화전. 이거 적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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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어놔라 빨리. 엉다리. 찍겠습니다. 빨리 적어. 자, 보이냐? 자, 그래가지고 보면 얘들아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와 10분이나 끝났어. 오늘 이 정도에 끝내주잖아. 맞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좀 프린트 줄게. 열심히 프린트 저번에도 안 갖고 왔지. 게임만 했다. 너. 게임만 했다. 너. 좋다. 깜짝이야. 집 가기 싫다.